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을 비롯한 몇몇 수도권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 규제 정책의 역효과라고 하며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들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과세 요건 강화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준 강화 등으로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완화하면 완화하는 대로 오르고, 지금처럼 규제하면 규제하는 대로 오르는 무조건적인 우상향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선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부터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나 통칭되는 말이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싼 집값이 아님에도 정부에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및 도시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세계 20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 중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나 도시는 싱가포르, 홍콩뿐이고, 하위 20개 나라를 더 꼽아봐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과 프랑스뿐이죠. 즉,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높이 오른 도시들만을 꼽아서 이야기할 뿐이며, 이런 런던, 시드니, 밴쿠버 같이 특별 도시들만이 오른 나라는 대부분 중국인들의 에셋 파킹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급등이었고요.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후진국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비싼 시장이라는 뜻이며, 그러니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 개입해서 낮춰야만 한다는 거죠. 게다가 집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 하나로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만큼 다른 투자나 투기 물건과는 달리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유지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시장이라고 보기보다 기득권들이 선점하여 가격을 올리고,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은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불로소득을 올리는 착취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에 정부에서 개입하게 된 것이죠. 삶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세를 안정시켜야만 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논리만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갔던 시대는 어땠나요? 17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자본주의의 초창기 개념이 잡혀가던 1800년대의 영국은 4살짜리가 탄광이나 굴뚝 청소부를 하고 6살에는 모직, 8살에는 면직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씩 일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나라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지금도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기득권들이 더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정부에서 개입하여 1833년 공장법을 입법화하면서 특히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이 이겼을까요? 정부가 이겼을까요? 지금 유럽 국가들 중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죠. 이런 식의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국가를 망치면서 받쳐줄 서민층이 붕괴되니 결국 기득권들에게도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집값이라고 쓰고 거품이라고 읽는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기득권들이 잘 살기 위해 자식, 손자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오르고 있는 시장이었으며,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지를 이전 정부들에서 여러 채씩 투기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펴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당연히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착취에 가까운 시장을 억제해야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거품의 풍선이 터질 위험에 다다랐으며, 만일 터지게 된다면 급격히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기득권들도 그 풍선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풍선을 그만 불고 그 안에 있는 바람을 좀 빼려고 하는데 기득권들이 애기처럼 큰 풍선이 졌다고 빽빽대며 계속 불고 있는 격이죠. 그래놓고 자기 잘못으로 이 풍선이 터지면 애기들이 엄마에게 징징대면서 새 풍선을 사달라고 하든 아니면 풍선에 준하는 다른 물건들을 사달라고 하듯이 부양정책을 해달라고 하든 아니면 국가 때문에 파산했으니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던지 할 것이고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못 이겨서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삐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을 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것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듯이 정부 역시 시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강제적으로 막아야 할 힘도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규제 강화로 인해 역효과가 난다고요? 우선 지금 하는 것이 규제 강화일까요? 이전에 정책이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기에 안정적이었던 시절의 정책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며 여기에 위험 수준으로 쌓인 가계부채를 억제하려 다주택자 대출 규제만이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럼 예전에 규제했을 때가 더 많이 올랐다고요? 당시는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던 시기였고 우리나라는 억제책이 효과를 봐서 그나마 덜 올랐었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우리나라의 경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위험했었나요? 우리나라 경기 종합 지수를 보면 4달 동안 하락한 후 다시 올라갈 정도로 빠르게 극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5년 동안이나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왜냐면 세계적으로는 덜한 편이라도 수도권 위주로 엄청난 거품이 쌓였었기 때문에 한동안 거품이 빠질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거품이 채 다 빠지기도 전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부동산 완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난 시점에서도 오히려 대출을 풀어주는 등 더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니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규제책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었죠? 공급의 대부분을 투기 수요들이 선점해서 가져가 버리고 높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들에게 파니 투기 수요들의 불로소득만 늘어났을 뿐 막상 실수요들 중에 혜택 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죠. 그러니 이들의 자금을 막는 대출 규제와 이들의 선점 행위를 막는 가점제 강화 및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등을 한 것이고요. 또 정비 사업으로 공급이 감소된다고도 하는데 그 시점은 최소 5년 이상 지난 후이며 그때는 인근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급으로 수요를 분산할 수 있죠. 게다가 그간 연안 축소 및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정비 사업이 남발되면서 너무 많은 멸실로 인해 오히려 서울의 주택이 감소하면서 생겨난 공급 부족 문제 역시 해결되고 있는 중이고요. 추후 정비사업 감소로 서울의 아파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그 전에 2010년에서 2013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보이던 시기에 공급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때보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서울 인구도 더 줄었는데 말이죠. 다른 정책들도 볼까요? 양도세나 보유세가 과도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높은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잠긴다고들 하죠. 우선 양도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이익을 취했으니 그만큼 뱉어내라는 것이죠. 피땀 흘려 번 돈도 아니고 그냥 샀다가 가만히 두었을 뿐 입지, 학군, 교통 등 국가에서 개발한 인프라를 이용해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 내는 게 아까워서 매물이 잠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오히려 어차피 잠길 매물, 양도세를 더 강하게 때릴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양도세 내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금액 또한 차츰 줄어갈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차익을 벌어야 양도세를 내는데 그런 일은 급감할 것이니까요. 그 이유는 강화되는 보유세 때문입니다.
만일 나중에 완화 정책으로 퍼센테이지를 낮춰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및 공정가액 비율을 강화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 정도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비싸거나 많이 올랐던 동네들은 앞에서 말했듯 그만큼 국가에서 교통개발 및 학군, 관공시설, 상권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 다른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인프라를 실거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높은 임대료를 받아내는 것이니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그만큼 많이 오른 곳일수록 더욱 현실에 맞춰 공정하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맞추겠다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하죠? 집값은 맨날 선진국 대도시들과 비교하면서 오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보유세 역시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이었으니 수준을 맞추려면 더 올라야겠죠? 지금은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이노믹스나 매매 사업자 등을 이용해 많은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투기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되는 보유세는 부담으로 다가와 매물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많다고요? 우선 유동성에 대해 자꾸 뭉뚱그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전체 M2 통화량이 아닌 가계 M2 통화량이며 이전 토지보상금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은 유동성 증가폭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시기죠. 저금리로 인해 은행권도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 물건들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좋지 않다고 부동산으로 온다고요? 왜 부동산으로 와야만 하죠? 부동산은 경기 안 타나요? IMF 때나 리먼 때 등 경기 침체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것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물가도 마이너스라 현금 보유하는 것이 손해도 아닌데 유동성 운운하면서 현금 보유하면 손해라고 자꾸 부추기며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끌어내려는 속셈일 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은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때나 쓰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착취가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쓰는 말이 아니죠. 지금 역효과가 난다고요? 이래도 잡히지 않는다고요? 범죄자들 역시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범죄자이기는 경찰 없다고 하면서 사기죄에 대한 기준이 깐깐해지니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쓴다. 그러니 사기죄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수준 낮은 사기꾼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며 법 강화를 막을 건가요? 무언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개선해가는 방향의 정책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 중 하나인 고전 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이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는 지대 소득계층을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정당히 피땀 흘려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비판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맞게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럼 기생충들부터 박멸하는 것이 맞고 부동산 정책은 그 살충제입니다. 자신이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시장 논리라 포장한 기생충이 아니었는지 잘 생각하시고 정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부담을 후손들에게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판단하면서 욕심에 콩깍지를 거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